다음 소식입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에 불복해 집행 정지 신청을 냈었죠. 오늘 법원 신문이 진행됐는데 모레인 24일 한 차례 더 신문 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그 집행 정지 신청에서 네. 이 신문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2시간여 동안 신문을 했는데요. 예. 종료됐다고 속보가 나왔는데 보니까 2차 기일을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예. 2차 신문 또는 재신문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3시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은 두 가지를 다루면 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 징계 대상자에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집행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인데, 자, 이번 재판부는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이 징계가 절차적으로 타당했는가, 징계 사유는 또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보겠다는 것이어서 예. 이것은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일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한 신문, 이건 그 집행정지 신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징계 취소 소송에서 따져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징계가 부당하니 이 징계 자체를 취소해 주십시오 하는 본안 소송을 냈고요. 예. 이 본안 소송이라 하면 정식 재판입니다. 시간이 여러 달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직 상태에 들어가면서 집행이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 집행 자체를 지금 긴급하게 멈춰 주십시오 하는 게 집행정지 신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집행정지 신청의 여부만 따지는 것인데,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될 이 징계 사유가 합당했는가, 또 이 징계위원회의 절차는 문제가 없었는가, 본안 소송에서 다룰 문제까지도 이번에 끌고 오게 된 것은 뭐냐면, 본안 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 취소가 나오든, 아니면 징계가 합당했다는 결정이 나오든, 위법이 나오든 합법이 나오든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신문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내용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럼 신문이 24일 재개되니까 네. 24일이나 혹은 그 이후에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이 되면 네. 그 결정이 징계 취소 소송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까? 예,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이 영향을 뭐 많이 줄 것인지 적게 줄 것인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사실은 본안 소송에서 다룰 내용의 일부를 이번에 중요하게 다뤄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고요. 자, 24일 오후 3시에 몇 시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일에 이제 2차 신문이 맞춰지게 되면 이제 결정은 나올 겁니다. 결정은 인용이냐,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이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이 그대로 집행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빠르면 25일 새벽이라도 나오겠지만, 많은 법조인은 이 연휴이지 않습니까? 예. 한 일요일 늦게 혹은 월요일에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들을 하더라고요. 본안 소속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신문에서도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이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직접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고, 이런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그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은 결국은 행정 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재가를 하면서 이제 소모적인 국민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복리가 뭐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보셨지만 윤 총장 측은 손해가 너무 크다. 네. 하며 법무부 측은 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맞습니다. 주장입니다. 이 양측 주장한 예. 손해, 공공복리, 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법조인들의 해석은요. 예.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은 사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을 보통 다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윤석열 총장 개인의 사적인 침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변호인이 없고, 사실은 이게 검찰 조직에 대한 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손해가 예, 아니라 검찰의 조직에 대한 독립성, 손해. 중립성이 예. 중요한데 이게 훼손되고 법치주의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법무부는 여기 이제 반론을 펴는데 자,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서 징계위의 과정은 하자가 없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복리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집행 정지가 있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총장도 검사고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이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징계라는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통제권을 행사한 것인데 예. 이게 만약 무력화된다면 사실은 행정의 안정성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의 논리는 팽팽하게 행정의 안정성이 공공복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징계위 전에 그 윤 총장 그 직무 배제했을 때 말이죠. 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손해가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징계를 지금 제거한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이 완전히 다른데요. 예. 지금 핵심만 짚어주신 겁니다. 직무 배제를 이거는 이제 무력화시키고 사실 이제 인용을 해버렸죠. 윤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직에 복귀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 추미애 장관 개인이 직권으로 결정한 거죠.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직무 배제가 됐던 것을 아니다.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크니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번에는 장관의 직권 명령과는 다르게 징계위원회라는 절차적 과정을 예. 복잡하게 걸친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도 양측이 자 지금 이제 이 위원 징계위원은 우리가 기피한다 안 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해서 집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징계를 무효화해달라라고 하는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직무배제 때보다는 훨씬 더 엄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윤 총장 측에서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맞서는 것은 아니다. 네네. 또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도 없다. 이건 네. 어떤 의미로 애초에는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 예. 그렇다 이건 대통령이 제가한 것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고 했다가 다음 날 이 입장은 완전히 바꿨어요. 법무부 장관과 대응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과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반한 적이 없다. 이것은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요청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